자,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다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의원들을 다 겨냥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약간 자폭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공식 임명된 지 8분 만에 나 사퇴하겠다. 아, 이거 못해 먹겠다. 나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일단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인적 쇄신안을 내가 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거부를 했다. 특히 혁신위원으로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은식 전 비대위원 합류해야 된다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쌍권이라고 부르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비대위가 거부하면서 사퇴를 하게 됐다. 이게 이제 해석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가 원래 사실 혁신위원장 할 생각도 없었는데 당권 잡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가 너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받았다가 사퇴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왜 받았는지, 이럴 줄 알면서 왜 받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계산된 거라면은, 진짜 죄송한 말인데, 아니, 사선 중진이라는데 왜 계산을 이거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이제 사실상 안철수 개라는 게 당에 존재하지도 않고 같이 들어왔던 뭐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약간 호감도가 높아진 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이제 얼굴 뭐 먹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는데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돌돌이 하는 그분. 네. 막 이렇게 하고 막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당원들한테 상당히 호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호감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대선 끝나고는 막 서문시장부터 해가지고 막 당원들 만나러 막 다녔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안철수라면 진짜 죄송한데 둘 중에 하나를 택했을 것 같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친윤하고 손을 잡든지. 어차피 지금 친윤들은 없거든요, 주자가. 그러면은 너희 청산 안 하고 그냥 나를 대타로 세워. 내가 그냥 해서 너희들 다 살려줄게라고 해서 친윤하고 손을 잡든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 완전 선명하게 각을 세우든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버림으로 인해서 약간의 정치력에 의심을 받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받았다가 이렇게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그만둬? 당원들이 보기에는,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서사를 다 까먹고, 물론 본인은 내가 왜 직접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어야 되는 이런 서사를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있었던 약간의 다 까먹었다. 그런 호감도를.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철수 대체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보다 더 세게 하려는 사람은 한동훈이 있는 거고. 이게 좀 애매해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장을 애초에 받았다, 순수한 마음에 받았다라는 것도 정치력이 의심되는 거고, 만약에 전략을 가지고 받았다가 당권 도전을 하는 것도 전략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이상하다. 순수하게 했으면은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 이럴 줄 몰랐냐? 뭐 이런 거고. 이게 전략이라면은 이상한 전략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화난 거는 알겠어요. 그 친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안철수의 정치력도 심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 두 명 쌍권을 출당시키라고 했는데 안 들어줘서 어쨌다. 나 솔직히 이 말 못 믿겠어요. 그래요? 솔직히 못 믿겠어요. 아니, 그 애시당초 친윤 송원석 의원이 비대위원장 겸임했는데 그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갔을 때 그 면전에서 이거 얘기한다고 받아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로 친윤인데 그 비대위 자체가 거기다가 대고 이랬다? 우선 이게 내가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욕을 했다 하더라도 세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한번 논의해 보시죠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정도 나는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말은 혁신이라 그랬지만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우리가 혁신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친윤이 이렇게 비대위 다 다시 부활한 상황에서 혁신이란 건 일개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실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권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해가지고 진짜 어떤 실력 있는 혁신위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애시당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처음 면담할 때부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혁신위원장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인사권은 나한테 다 주시오 이렇게 하고서는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그거는 절대 그럴 리도 없고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5일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정치에 굉장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봤지만은 굉장히 황당하게 철수한 일이 이것뿐이 아니라 한두 네. 번이 아니에요. 뭐 자기가 뭐 칼에 메스를 가지고 뭐 고름과 뭐를 네. 적출한다고 맨날 적출 당한 사람이 안철수야. 정치 인생 전체 가다 보면은 미안하지만 적출 당해 오셨어. 네. 항상 분명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 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할 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단일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맨날 하다 말다. 그리고 말은 잘 들어. 뭐 맡아달라 그러면 사양하는 적이 없어. 인수위원장 갔어. 가보니 개털이요. 그래도 맡아달라 그러니까 먹을 때는 얼른 먹는데 가가지고 인수위원장 할 때 어땠습니까? 하루도 인수위원장 노릇 못했습니다. 단 하루도. 네. 그때도 그거 다 알고 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가는 거예요? 일단은 네. 정말 착하게 말은 잘 들어. 유세장 나오세요 그러면 네 가고 인수위원장 맡으세요 그럼 네 가고. 근데 이번에는 왜 말 안 혁신위원장도 들은 거죠? 그렇고. 그러면 왜 사퇴한 거죠? 말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원래 저런다니까. 그리고 인수위원장 때도 그거 맡아서 처음에는 잘 가는 줄 알았지 우리가. 네. 얼마 안 가서 인수위 한 지 불과 일주일인가 열흘 뒤에 뭔 일이 생겼습니까? 한판 붙었잖아요. 그때 그러네요. 뭐 나한테는 보고도 안 한다. 그러면서 나 인수위원장 개털이라고 한마디 하면서 인수위 끝날 때까지 개털된 거 아닙니까? 출근 안 그때 했죠, 당시에도. 네. 원래 그랬어요, 원래. 네. 그러면 인수위원장 갈 때 당선자한테 그때도 저한테 이러한 권한을 주시면 잘 챙겨서 보좌하겠습니다. 뭐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어. 지금하고 똑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안철수 스타일이라고 이상하게 철수하는 게 안철수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게 예전부터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실력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분석이.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은 정치가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요. 정치가 안 맞는데. 예. 그래서 진짜 정치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하셨으면 얼마나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정치에 안 맞는 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안 맞는데 네. 하나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하나는 주변에 사람을 남기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하고 연결이 됐는데 안철수 개라고 남는 사람이 결국 없잖아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큰 정당에 있다가 점점 쪼그라드니까 이제 뭐 원래 정치란 게 다 뜯어 먹으려고 주변에 있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개가 없는 거를 떠나서 안철수를 다 욕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요? 왜 안철수 의원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정치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정치에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권 공동체로 있던지 네. 이념 공동체로 있던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새정치를 얘기하는데 그 새정치의 실체는 아직 15년째 아무도 보지 못하고 네.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김종대 의원님이 해석한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쌍권 사퇴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고 인선 문제 가지고 네. 혁신위원 인선 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견 충돌이 생기면서 본인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빡쳐서 나오면서 뒤늦게 이거를 쌍권도 내가 얘기를 했다라고 그 해설 박스처럼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 얘기가 있었으면요 쌍권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이미 앞단에 나왔어야 돼 5일 안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 당의 파장을 일으킬 얘기를 근데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오다가
혁신위원 문제로 그만둔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쌍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혁신위를 처음부터 관둘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만둔 다음에 쌍권 얘기, 사퇴 얘기는 나온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쌍권이 문제고 그걸 헤쳐나갈 결기와 자기 확신이 있다면은 일단은 비대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를 승인 의결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모두 발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혁신위원장으로서 두 사람의 오늘 정계 은퇴를 요구한다. 왜 못합니까? 아하. 그러니까 뒤에서 왜 못합니까? 인적 쇄신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쌍권 2명 나가라. 본인이 모두 발언서 얘기하면 된다. 어떻게 그게 비대위의 조건입니까?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정의로우면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게 일단 혁신위원장으로서 얘기했으면 된다. 그렇죠. 네. 설령 안 되더라도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흔적을 일단은 첫 회의 때 얘기하고 반응을 봐서 이거 뭐 싹수가 놀았네. 나 안 해.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공론화 작업이라도 해놓고 하면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거 요구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네. 난 그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라는겨. 네. 아니 말하지도 않은 걸 우린 들은 적이 없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솔직히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치력과 행위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더 많은 비판의 화살은 송원석 대표한테 가야 돼요, 솔직히. 그러게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송석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권한대행은 아니죠.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더십에 상처가 많이 난 것 같긴 해요. 이번 아니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안철수가 주장을 했던 게 이재영 의원 전 의원하고 박은식 전 비대위원 두 명은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니까 나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아니 이재영 박은식이 뭐라고? 그걸 안 받아주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혁신위에 들어가면은 혁신위가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쿠데타 세력이 되나요? 이재영 의원 그냥 합리적인 분이에요. 박은식은 내가 반나무지는 못했는데 뭐 비대위원 할 때 자기 목소리도 막 낸 사람도 아니잖아요. 84년생 광주에서 의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 뭐 혁신위가 무슨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혁신위는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안철수랑 의논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처음에는 친윤하고 손잡을 의사가 있었어요. 지금 흘러간 이 정황들을 봤을 때. 네. 그럼 적당히 달래가지고 가야지. 정치 하루 이틀 하나. 너무 이제-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러니까 그런다고 관두는 안철수 의원도 너무 황당한데 이게 뭐라고 이재용 그거는 잘 달래가서 그러니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철- 친윤계도 좀 너무 안철수 스타일 몰라? 하루 이틀 장사해. 그러면 이거 달래가면서 해야지 진짜. 알겠습니다. 그거 참 자, 그리고 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혁신위 사태도 있지만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그러니까- 높아요. 아주 너무 높아요. 자, 그걸 한국갤럽- 떨어졌다 그랬는데 네. 이러고도 20%라는 게 난 그게 더 창피해요. 그런데 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주목하는 20%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이제 지난 1일에서 3일 이제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46%인데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22%. 양당 간 격차가 배 이상 벌어진 거고 더 놀랐던 건 지난 2일에 이제 KSOI가 발표한 조사예요. 이거는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3.2%인데 국민의힘이 34.7%예요. 그러니까 TK에서도 뒤집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 보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차갑게 식은 TK.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 기다. 이거를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할 정도로 지금 TK 쪽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친윤계가 이대로 그냥 당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TK 지지율? 그러니까 오늘 사설 제목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국일보, 국민의힘 이 정도면 고쳐쓰기 어려운 것 아닌가. 조선일보, 혁신하려는 척하다 실패한 국힘 구주류들. 동아일보, 안철수 혁신이 15분 만에 좌초, 수술 거부하는 중환자 국힘. 중앙일보, 국민의힘 자체 혁신 능력이 있기는 한가. 한겨레, 출범도전에 좌초한 국힘 혁신이 이제 누가 믿겠나. 경향신문, 안철수 혁신이도 좌초, 친윤 기득권 혁파 없인 길 없다. 서울신문,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어느 곳 하나 우호적인 데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혁신이가 이렇게 되면서 더 이제 다 빡쳐가지고 조선일보도 막 다 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뭐 매일신문이니 지금 대구에 있는 언론들도 다 난리예요 지금. 이게 특히 뭐 문화일보도 지금 뭐 주필이 나서가지고 TK가 변해야 된다 이제. 네. TK가 버려야 산다 뭐 이런 얘기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안 떨어지고 100이나 막 20%도 높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지금 언론에 두드려 받고 있고 이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10% 중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제가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떨어지면은 친윤계가 당 주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거는 안 해요. 내가 이 네. 국민의힘을 보면은 이 당이 다른 당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어요. 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자연산 장어 샤브샤브와 참다랑어 화로회를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 후에 당일 손질한 싱싱한 장어와 야채, 양념, 알, 육수까지 모두 보내드려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초특가 16,900원으로 꼬들꼬들하고 시원한 장어 샤브의 맛을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화로에는 고급 부위만을 엄선했고요. 500g 35,000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을 보면은 이 당이 다른 당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어요. 네. 원내와 원외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 차별이 심한 당이 물론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여긴 국회의원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요. 뭐 웬만한 뭐 옛날 뭐 김무성 서청원급이라면 모를까. 그 이후로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아예 안 끼워주는 이게 굉장히 나는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기 일단은 이 체제는 다음 총선 때까지는 물갈이가 되지 않는 동안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선이 아직 너무 길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에 그래도 희망을 두는 아까 그 이재영 의원 같은 사람 합리적이다 그러지만 또 할 말은 따박따박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는 계엄 선포 터졌을 때 이제 계엄만 극복하고 변화할 겁니다. 당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대선 후보 선출할 때는 당원들의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혁신 세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또 대선이 끝나고 나가지고는 이제 대선 지고 나서 뼈 아픈 성찰과 혁신을 할 거라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비대위가 이제 됐는데 네. 도로 친윤이라 가지고 이번에도 또 변화와 혁신 얘기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변할 거고 다음 전당대회 때 만들어. 네. 중국의 그 소설가 노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 이분이 소설에서 뭐라 그러냐. 사람의 희망을 갖는 것은 탓할 수가 없다. 네. 내가 이재영 의원을 내가 희망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네. 그러나 단지 희망이다. 당신 벌써 4번째다 내가 기억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번에는 그 얘기도 못한 겨. 가서 거기 비대위라도 들어가서 혁신이 우리 이제 들어갔으면 성찰하고 모르겠는데. 변화해서 혁신의 희망을 나는 이제 발언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더라고 이제 5번째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자유통일당이 온 서울 시내 국민의힘 사망 선고 해체하라고 그 당이 써붙였구나. 지금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온 시내 다 써붙인 게 자유통일당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이게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당은 자기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가짜당이고.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 사람들끼리. 이러니까 이게 그래 그놈의 희망은 언제 오는 거냐는 거지 내 얘기는. 제 생각에는 선거가 너무 길게 남았기 때문에 희망이 곧 올 것 같지 않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혁신위원장을 다음 이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전대 국면으로 바뀌는 와중이어서 아마 당장 혁신위원장을 다시 또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는지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